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고 있는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주식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저도 굉장히 지친, 공포감을 느꼈었던 한 주였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이 느낄 이번 주의 고통은 정말 생각보다 저는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도 그렇고 공포심도 아마 그게 달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이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조정에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한 주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짝 집중해서 이 시장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수가 급락했을 때도 엄청나게 큰 위기가 왔다 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왔었어요.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수익금을 벌으셨을 것이고, 그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은 정말 또 남들이 버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 자, 지금입니다. 지금 이 위기가 이제 기회로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만약 새로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들을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집중하시고, 자, 이번 한 주 듣고 싶진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번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갔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어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공격적인 전략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니까요. 오늘도 최보 학생이 이번 한 주의 시장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왔다고 합니다. 브리핑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이번 주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은 시장을 보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전략도 짜드리도록 할 테고요. 또 전체적인 전략만 짜드리면 나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는 종목 상담을 통해서 이 개개인 맞춤별 전략까지 세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블라인드 종목 한 가지도 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쌤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하락장세 속에서도 반드시 틈새 전략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방송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전략들 야무지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더 알차고 유익하게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네 글자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이 조금은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내에도 그리고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쌤과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선정된 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신청 남겨주신 분들의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빠르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 주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끝도 없이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떨어졌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060선 그리고 96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월 말 3300선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3000선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락장을 주도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 속에서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이 되자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가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1.20% 하락한 3060.51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1.93%나 떨어지면서 지수가 3100선 밑으로 내려간 데 이어서 이틀째 1%대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전일보다 0.43% 오른 3111.10에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는 3100선을 회복하는 듯 보였는데요. 이내 하향 전환하면서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전날보다 2.42% 그리고 1.24% 떨어졌고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네이버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소폭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어제와 같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35%나 급락한 967.90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것도 외국인의 매도세였습니다. 지난 19일 2.93%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1000선 밑으로 돌아간 데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 0.59% 오른 997.02에 출발해서 장중한 때 1000.67까지 회복을 했지만 이내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이번 주 시장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570억 원 그리고 163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홀로 2조 71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전일 대비 0.55% 하락한 72,7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이 올 들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매도 물량 대부분을 떠안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주식을 공격적으로 팔아치운 외국인의 지분율은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개인의 삼성전자 매수는 주가 하락에 따른 반등 기대감과 함께 배당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기 때문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지만 바닥을 다진 만큼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썩 좋지 않고 또 삼성전자의 흐름이 마음 같지 않게 지지부진한 만큼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추이에 대한 관심도 더욱 크게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 김쌤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67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8억 원과 17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J ENM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의 차트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잠시만요. 네, 오늘 CJ ENM의 주가 전일 대비 1.91% 하락한 14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ENM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LG 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J ENM 측이 LG U+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LG U+가 복수 셋톱박스에서 자사의 유료 주문형 VOD 콘텐츠를 무단 이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LG U+는 앞서 말씀드린 기간 동안 한 가구에서 셋톱박스 2대 이상을 이용할 경우 추가 과금 없이 유료 콘텐츠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당시 KT와 SK 브로드밴드 등 타 IPTV 사업자들은 가구 내 복수 셋톱박스 이용에 대해서 가구별 개수를 구분하고 추가 수익을 콘텐츠 사업자에 분배해온 바가 있습니다. CJ ENM 측은 이에 대해서 LG U+가 콘텐츠 저작권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가입자를 확대하는 등 이익을 얻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J ENM은 지난 2018년 해당 상황을 인지한 뒤 이의 제기를 했지만 LG U+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소송액이 무려 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CJ ENM 측은 이번 소송에 돈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저작권자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 미디어 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CJ ENM의 이번 소송을 CJ ENM과 IPTV 업계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콘텐츠 대가 협상을 위한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CJ ENM은 25% 인상을 요구했고 또 IPTV 3사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면서 맞서고 있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갈등의 중심에는 콘텐츠 제값받기라는 CJ ENM의 일관된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OTT 시장이 커지면서 높아진 콘텐츠 위상과 콘텐츠 공급자와 유료 방송업계의 관계 재정립 과정이 반영된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CJ ENM이 자사 OTT인 이 티빙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IPTV 등 유료 방송업계와 협상을 하거나 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CJ ENM이 자사 OTT인 티빙의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일련의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타사 플랫폼으로 볼 수 없는 콘텐츠를 티빙으로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이 OTT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면서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이번 갈등 그리고 CJ ENM의 주가의 향방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세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나 뭐 이번 주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월요일날 휴장이었는데 4거래일 동안 굉장히 또 시장이 브레이크 없이 밀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심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 이야기 전략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지난주에 블라인드 종목으로 드렸던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 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로나19 이후에 아마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밀렸던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SK 하이닉스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죠. 네,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이 매도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조정의 깊이가 더 커진 상황.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많이 없다 보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고 대신 이번 주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많이 빠졌죠. 네, 미리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심했던 어제와 오늘은 중소형주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조정의 깊이가 깊은 종목분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총 상위 대형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DI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혹은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최박 캐스터가 CJ ENM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CJ ENM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 뭐 오늘 금요일은 마감이 됐으니까 월요일장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가장 힘들었었던 이유 중에 큰 것 하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고민이 될 만큼의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요. 다시 한번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10시 반부터 미국 본장이 열리거든요.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30분을 지켜보고 올라왔는데 1%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통 미국 시장이 강하고 유럽 시장이 강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강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힘든 게 뭐냐? 유럽과 미국, 중국이 강할 때 내려오고 미국과 중국, 유럽이 내릴 때 또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제가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블라인드 종목에서도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수치 계산으로 볼게요. 지수가 1% 빠진 날 종목들은 보통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가 밀려요. 지수가 1% 상승할 때 중소형주들은 1에서 2% 정도 상승하는 평균적인 값이 있어요. 자, 이번 한 주 통틀어서 보면 약 지수가 8% 빠졌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흐름이 좋지 못한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빠진 종목들은 대다수가 마이너스 20% 정도 이번 한 주 만에 조정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 지금 MTS라든지 ATS를 켜보면 대다수가 이번 주 기준으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조정이 받은 이유는 그 기업들의 단일적인 악재가 아니고 일단 시장 여파. 대신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지금 위치가 정말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위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올 때 조금은 더 소외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아마존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면서 PDA 단말기를 만들고 지금 아마존의 인도 공장에서 이 포인트 모바일을 만드는 PDA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버라이즌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미국 내에 있는 아마존 공장에서 포인트 모바일이 만드는 이 PDA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자, 실제로 인도발 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정말 많이 늘어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버라이즌과의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실 때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높고 좋아질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있고 모멘텀이 있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도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나라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나온 레포트가 아닌 외국계 레포트에 흔들리느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외국인 자금이 그 레포트를 빌미삼아 매도세를 좀 많이 내긴 했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노란통 메신저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얘네들 미국 이 외국 레포트 부정적으로 내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안에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같이 나왔죠. 본인들이 부정적인 레포트를 내놓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대한민국 반도체 아직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러한 뉴스를 내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만 우선은 투자 심리가 한번 위축이 됐던 반도체다 보니 지금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지만 결국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 SK하이닉스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열변을 지금 토할 수밖에 없죠. 자,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했었어요. 그에 따른 실적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어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서버 디램이 왜 늘어났을까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 디램이 평균적으로 보다도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버 디램이 감소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잘 팔렸던 제품이 만약에 매출이 떨어지면 문제로 인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잘 팔렸던 제품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문제점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정상으로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도체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버전이 1, 2, 3, 4 이렇게 변화해가고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어요. 9버전은 가격을 낮게 책정하더라도 재고를 털고 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반기에 지금 제가 핸드폰을 사실은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폴더블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인 소비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폴더블 폰 광고를 딱 보고 나서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폴더블 1과 2 조금 부진했던 거 이번에 3에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뿐만 아니고 디자인적으로도 소비 욕구를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러한 저는 이 작품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하반기에는 모바일향 반도체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실적과의 싸움은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실적이 좋다면 지금 추매로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최부화 학생이 뽑아온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기 전에 지금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노란톡에서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그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결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중에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장의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전략들 김쌤과 계속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김쌤이 장중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하락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종목들까지 제공해주고 계시니까요. 나는 장중에도 계속해서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김쌤과 소통하면서 투자 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김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선정자님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정자님의 닉네임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불닭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닉네임 불닭님입니다. 종목명 GS건설 매수가 41,700원이고 비중은 35%입니다. 마음이 좀 불같아지는 한 주였는데요. 빠르게 불닭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GS건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트부터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종목을 볼 때는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을 보고 투자 심리를 예측하고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업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현재 이 주가의 가격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이 흐름, 주가의 가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마 GS건설의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이 깊은데 이게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주린이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루 일봉 차트만 본다라는 거. 네.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봉 차트의 흐름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큰 흐름, 추세를 보려면 주봉과 월봉 차트를 보는 것도 꼭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 많이 오른 것 같죠? 주봉에서도. 그런데 월봉 볼까요? 자, 월봉 보면 어때요? GS건설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봐서는 어때요? 굉장히 낮은 위치. 자, 지금의 가격에 한번 줄을 그어볼게요. 자, 줄을 그어보면 줄을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굵게 만들어 볼게요. 그어보면 현재 가격보다 가격이 낮았던 적보다는
현재 가격보다 가격이 높았던 적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보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폭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현재의 GS건설의 재무제표라든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결국엔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많이 지어야 돼요. 자, 최근에 건설주들 건물 많이 안 지어요? 많이 짓잖아요. 자, 건물을 많이 안 지어서 내려온 거라면 손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번 주에 밀린 것은 당연히 시장의 하락 여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없으셨던 분들, 건설주를 생각하셨던 분들, GS건설은 지금 가격부터 두 번에 나눠서 산다 생각했을 때 1차 매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대와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우리나라 대선에서 가장 크게 또 공약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가격을 어떠해서 잡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1차원적인 건 뭐냐면요, 주택 공급을 늘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건설주들은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은 기업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비중을 좀 가지고 있으셔서 추가 매수를 지금보다도 올라올 때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GS건설은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종목 GS건설이었습니다.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올라가장님입니다. 종목명 동방이고요. 매수가 6,355원, 비중은 11%입니다.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올라가장님의 닉네임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방은 제가 지난 7월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지금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동방이라는 기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은,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펌핑이 된, 그러니까 본연의 이 가치보다 조금 더 어찌 보면 높게 평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밀리는 걸 가지고 동방이라는 기업 왜 이렇게 좋지 않지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이루어졌던 가격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단지 기업의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고요. 기업의 가치 혹은 그동안의 주가의 가격 대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7월 달에 만약에 손절을 했더라면 저는 뭐 그분이 아니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방송을 보셨더라면 종목을 교체를 하고 빨리 다른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 동방 외에 아마 이분도 다른 종목들이 포트에 있을 거예요. 그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동방 진행해봤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광고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누르지만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운영진분들이 빠르게 관리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오리님입니다. 종목명 다날이고요. 매수가 7,365원입니다. 비중은 4.89%인데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오리님의 고민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참 이 종목이 고민이 돼요. 실적이 안 좋은데 단순히 테마로 움직였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전자결제 관련 기업이거든요. 일단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뭐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지만 점차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사업 분야의 외형 성장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날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코인 테마로 좀 엮여 있는 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상화폐라든지 페이코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전자결제 시스템 주로만 시장에서 인식을 했다면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렸을 것 같아요. 네, 보유 혹은 추가 매수의 의견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데 뭐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건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회복 국면을 가고 있긴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날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이 월요일 날 오를 것 같아요. 네, 오를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오르는 폭을 보고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올라오면 일단은 손절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00원. 오늘의 거의 시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6,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양봉도 아닌 음봉이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파란색 캔들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양봉 특히 6,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가져가 보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다날은요 월요일날 흐름 보면서 노란통 메신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주시면 제가 그때 그 흐름에 맞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상담 다날 이어가 봤습니다. 6,000원이라는 가격 라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에서 변하는 흐름에 맞춰서 추가적인 전략도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네 번째 선정자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흑유님입니다. 종목명 코리아 FT 매수가 3,900원, 비중은 20%인데요. 우리 흑유님 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코리아 FT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부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많이 힘듭니다.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도 그렇고 지금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간을 좀 가지고 조금 더 긴 뷰를 본다면 저는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상반기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됐었던 건 전기차예요. 물론 전기차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 관련주들, 장비주들에게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나 장비주들이 좋고 부품주들이 좋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좋다면 완성차 기업들도 물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리아 FT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긴 하지만 시장이 좋았을 때도 문제는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었어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기간에서 3월 20일 코로나 터졌을 때 최저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을 찍어보면 300%가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간에 한번 볼게요. 최고점을 찍어보면 200%밖에 못 올랐어요. 현대차보다 시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현대차, 기아가 올라도 코리아 FT는 크게 변동성이 조금 없는 종목이니까 지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기간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지금 당장 지수 오르는데 왜 이건 안 올라요? 이럴 종목이 아니에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변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두고 투자할 것이다 라면 가져가 볼 만하지만 나는 기회비용 때문에 그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 뭐 월요일 날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축소를 하시면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상담 코리아 FT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블라인드 종목이 한 가지 기다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사전 선정되어 온 분들 중에 마지막 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권대박님입니다. 종목명 써니전자고요. 매수가 3,760원, 비중은 10%인데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친절하게 눈웃음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권대박님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정책 관련해서도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과 어제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위치적으로도 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에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굉장히 깊은데 정치 정책 관련해서는 저는 10월 달까지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든 관련주로서 이름만 나오면 굉장히 큰 등락폭을 보여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 정책 관련해서는 비중만 관리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더 사지 않으신다라는 조건에서는 충분히 10월 달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써니전자는 지금 위치에서의 뭐 손절 혹은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빠르게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물 한 잔씩들 마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조금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도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방송 중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김쌤과 계속해서 투자 생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오늘도 제가 역시나 준비한 재미있는 힌트 듣고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정답 맞춰가면서 종목도 좀 챙겨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선정되신 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실시간입니다. 닉네임 반드시 수익의 판단님 종목명 영우 DSP입니다. 매수가 3,045원이고요. 비중 10%인데요. 사연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라고 하시는데요. 너무 고민됩니다. 요즘 왜 이러는지 몰라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참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수익의 판단님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영호 DSP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하단에 거래량이 보이시죠? 자, 하단에 거래량이 보이는데 자, 상승한 날 8월 9일 날 아래의 거래량과 그 다음 고점을 찍고 음봉 파란색 캔들이 만든 거래량의 한번 흐름을 볼게요. 자,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가 거래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오면 가져가 볼 만합니다. 왜? 들어왔던 거래, 들어왔던 큰 돈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쭉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확 터지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확 죽으면 뭐예요? 아,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눈 뜨고 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확 들어오면서 올라갔지만 그 다음날 엄청나게 큰 거래량, 뭐 그 전날과 거의 유사한 거래량만큼 그냥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갔다. 이걸 보셨으면 바로 그 다음날 거래량이 안 붙었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 지금 이 차트의 이 거래량을 보면 영호 DSP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자금이 이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은 일단은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 혹은 그리고 월요일 날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 시장 흐름 때문에 다시 2,500원, 2,550원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는 있지만 2,800원까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의 저점이 2,345원이 손절가입니다. 네, 2,345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꼭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만약에 회복해서 2,800원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상담 영호 DSP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계속해서 김쌤이 종목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이와 같은 점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광고성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누르지만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운영진 분들이 빠르게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편함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들어오셨다면 올바로 들어오신 거 맞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신 채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방 문을 잠근 후로 여러분들의 불편함 없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도 다양한 도움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방송이 아쉽게도 지금 9분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는 이 블라인드 종목 한 가지를 공개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의 한 주의 피로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재미있는 힌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일단 김쌤께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간단한 소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많이 처진 계좌, 당연히 지수가 올라오면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수가 반등하는 것만큼만 회복하면 안 되겠죠. 그 이상의 무엇인가 강력한 종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더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저는 손절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오늘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은 차트와 수급 화면을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수급 화면을 보면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처럼 지수가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8일째 하락을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8일 동안 이 종목은 사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지수가 좋을 때 이 종목은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요, 기세 싸움입니다. 일단 이 종목의 기세는 매도보다는 현재 매수로 어느 정도 더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저의 힌트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 종목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우리 최보아 학생의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힌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쌤의 투자백서 안에 코너 속의 코너, 김쌤의 건강백서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양제도 안 먹던 분들도 좀 챙겨 드신다고 하고, 괜히 몸에 좋다고 하면 좀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서 좀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김쌤은 이 시국인지라 좀 몸에 좋은 영양제 같은 거 좀 특별히 챙겨 드시는 게 좀 생기셨나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먹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홍삼을 좀 꾸준히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먹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락토핏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아시죠? 많은 것들을 챙겨 드시네요. 종근당 바이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실생활에 좀 접목시킨 거를 제가 직접 사 먹어보거나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락토핏을 좀 먹고 있죠. 종목 때문에 락토핏을 사드셨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좀 관심이 가고 있는
열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열매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이 종목명의 첫 세 글자 되는 이 열매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이 땡땡땡 열매입니다. 이 버터나 설탕을 넣어서 보통은 이 가공해서 먹기 때문에 이 초콜릿을 드시는 분들은 아, 이 열매는 살이 찌는 열매다. 몸에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땡땡땡 열매는 예로부터 이 마야 원주민들이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먹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신의 열매라고 불리는 이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주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와 항암 효과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땡땡땡 열매는 맛있게 먹으면 김쌤 초콜릿으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열매 그대로 드시면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열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열매, 또 건강에 좋은 열매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가을이 오는 듯한데 또 가을하면 냄새가 지독한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김쌤 뭔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은행이죠. 네, 아닌가요? 네, 이걸 말하면 안 되는군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김쌤은 혹시 뭐 견과류나 씨앗류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해바라기 씨도 있고 땅콩, 잣 등등 여러 다 개 좋아합니다. 오, 네, 견과류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저는 다 잘 먹지만 견과류만 먹지를 않습니다. 음. 견과류도 안 먹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오늘의 종목 두 글자에 해당하는 이 열매는 냄새가 지독해서도 먹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천식에도 좋고 기침에도 좋고 고혈압, 동맥경화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독성 열매이기 때문에 하루에 5알 이상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 10알 이상을 먹으면 오래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의 열매, 건강 열매지만 많이 드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이 열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의 종목 첫 세 글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냄새가 지독한 이 가을맞이 열매, 이 열매 이름을 영어로 바꿔주시면 오늘의 종목 총 이름이 쉽게 완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국이 시국인지라 건강 챙기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열매들도 건강한 음식들 챙겨 드시면서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투자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네 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조금 어려우신 분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의 휴대폰 카메라만 쉽게 가져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요즘 굉장히 힘든 하락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쌤이 직접 운영하시고 있는 노란톡방이니까요. 장중에도 다양한 정보들, 또 흐름에 맞춘 다양한 투자 전략들,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정보들 야무지게 챙겨가시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계속해서 하락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제공해주고 계시니까요. 이러한 정보들 어디 가서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방송 저희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장중에도 24시간 김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하락 장세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김쌤께 마무리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실생활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낸 기업에서 나온 은행, 뱅크죠. 네, 일단 뭐 새롭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트만 보고도 아시는 이 카카오뱅크.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은행과는 조금은 다른 차별점이 확실하게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는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 동전주에서 1,000원, 1,000원주에서 만원 혹은 만원주에서 10만 원 갈 때 시세가 가장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는 기세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세가 붙은 카카오뱅크 우리 한번 돌아오는 주에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회복하는 것까지 기대를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